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제비꽃에 미친 남자 박승천입니다. 박승천 씨 올해 나이 53이고요. 출판과 교육 사업을 하는 한 기업체 이사님이십니다. 현재 전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야생화를 찾는 야생화 애호가이시기도 한데 야생화 찾으러 주로 어딜 다니세요? 산, 바다, 섬, 안 가는 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전국을 다 돌아다닌다고. 기업체 이사님이신데 이렇게 자리 많이 비우셔도 됩니까? 예. 토요일, 일요일만. 여가 시간을 다 투자하시는군요. 네, 그렇죠?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야생화가 많이 보이는 계절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야생화는 사철 내내 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한겨울에도 그 양지 바른 곳을 찾아보면 별꽃이라든가 그 광대나물이라든가 큰 개불알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겨울에도 핍니다. 그래서 꽃을 보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특정한 계절에 많이 핀다 이렇게 치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저희들은 특정한 계절에 많이 피는 것만 좋아해서. 봄에 많이 피죠. 예. 제비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비꽃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비꽃이 일단 사람들 주위에 이렇게 피는 꽃이고요. 사람들 손길이 닿지 않는 데는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또 희한하네요. 꽃인데 막상 또 화분에다가 키우면 잘 안 자랍니다. 굉장히 야성이 있고 또 이게 굉장히 뿌리가 긴 그런 식물입니다. 제가 이번에 그 곡괭이를 갖고 이제 뿌리를 이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특정한 제비꽃을 파봤는데 작년에는 한 3배까지 파고 뿌리가 잘라졌는데 이번에는 7배까지 위에 줄기에 7배 정도. 위에 드러난 부분에 보다 7배 정도를 캤는데 그래도 잘라졌습니다. 내년에는 한 10배 정도를 파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굉장히 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. 내년쯤 되면 포크레인 동원하셔야 되겠는데 포크레인을 안 되고. 그러니까 드러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그냥 빙산의 일각이네요. 뿌리가 엄청 깁니다. 뿌리가 줄기가 10cm라면 1m란 얘기예요. 대단하네요. 몰랐어요. 지금 또 주말 되면 또 이제 야생화를 보기 위해서 또 가신다고 하는데 출판 교육 사업을 하는 기업의 이사님이시거든요. 근데 마침 심사위원 두 분이 책을 많이 내신 분들이에요. 최창호 박사 22권, 이재익 PD 10권, 11권쯤 15권쯤 됩니다. 15권. 망한 것까지 치면. 좀 팔린 것만 얘기해서 12권이고요. 망한 것까지 치면 15권.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? 사실 베스트셀러 저도 그 출판해서 회사에서 책을 많이 냈는데 그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. 그냥 작가는 책을 자기가 정말 혼신을 기울여서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이제 시기를 만나다든가 어떤 그 때를 만나게 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베스트셀러를 겨냥을 해서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진짜 그렇더라고요. 이 책은 해리포터조차도 몇 군데 거절당하고 그래서 나온 책이 해리포터. 저도 이건 분명히 될 거다라고 쓰는데 초판도 다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건 되겠어 음식으로 내는데 10,000부 넘게 나오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작가 자신도. 우리 박수정 씨는 그 제비꽃과 관련된 책도 내셨다고요? 예, 최근에 제가 한국의 제비꽃이라고 우리나라에 자라는 제비꽃을 전국에 자라는 제비꽃을 다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. 제비꽃 종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? 학자들에 따라서는 40종에서 60종이 된다고 보는데 세상에. 제가 보건대는 한 50종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그 종류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를 다른 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 시각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. 그래서 제비꽃을 보는 게 아주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꽃의 이제 종류를 볼 때는 그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서 지금 판단하는 그렇죠. 거죠. 제비꽃 같은 경우는 그 암술 머리가 있습니다. 그 속을 이렇게 열어보면 암술이 있는데 그 암술 모양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. 분류하는데 이게 비교적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분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꽃색 뒤에 이렇게 그 뿌리라든가 또는 열매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더 분류를 하는데 반영하게 되었지요. 말씀하시는 게 거의 식물학자세요. 그런데 그러니까 출판 그거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진짜 그 식물과 뭔가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. 근데 저도 이제 아기를 이제 늦게 키우다 보니까 뭘 설명해주고 싶은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. 알아야 얘기죠. 진짜 그래서 그냥 철쭉이나 진달래, 영산홍까지는 알겠어요. 이제 봄에.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들꽃이나 야생화를 자주 보는 것들은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이 돼 있으면 아는 척 좀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책도 좀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어요. 특히 남자들은 꽃에 대해서 많이 약하잖아요. 지금 약하죠. 정해져 있어요. 장미죠. 그냥 우리는 장미. 우리는 그냥 장미 몇 송이냐가 중요하지. 안개꽃하고 장미죠. 근데 우리 박수정 씨는 그 야생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도 유독 제비꽃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죠?
제가 식물을 전문으로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. 모든 식물을 따라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. 한국의 그 식물들이 한 5천 종이 되는데 그 식물학자들은 계속 1년 내도록 그것만 찾아다니는 분들하고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마음속에 제비를 키우셔가지고 제비꽃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고. 그 제비, 예, 뭐 제비가 돌아올 때 피는 꽃이라고 하고 제비꽃이라고 하긴 합니다. 그래서 네. 유래가 그런. 근데 궁금한 게 이 야생화 아까 이런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향토적이고 푸근한 너무 느낌이 좋네요. 드는데 예. 영어로 된 야생화들도 있잖아요. 그런 꽃들도 다 우리나라 말이 있나요? 예를 들면 그 제가 허수경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마가레트라는 그 야생화 꽃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꽃인데 뭐 그런 예를 들면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꽃 이름도 우리나라 말이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. 나름대로 번역은 하고 있는데 그 꽃 이름이 워낙 다양하고 네. 미묘하고 또 그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냥 불리는 대로 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국민니지 네. 오디션 시즌 2에서 얼마 전에 그 아빠 이야기하면서 채송화도 복숭아도 뭐 오랜만에 네.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네요. 오늘 제비꽃입니다. 그 이현수 씨 네, 토론토에서 오셨는데 네. 그 토론토에 사시면서 제일 보고 싶었던 꽃이 어느 꽃이에요, 우리 한국에서? 한국에서요? 무궁화요. 아, 그래요? 예. 거기서 볼 수가 없어요? 무궁화를 못 봤어요. 외국이었구나. 무궁화도 또 다르죠. 예, 근데 무궁화가 저 어렸을 때 저희 담벼락에 무궁화를 키웠었거든요. 아, 근데 예. 왠지 그게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.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. 예, 애국심이 고치네요. 무궁화. 예. 근데 진짜 이 꽃도 땅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 땅의 생김을 담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꽃은 그렇죠. 우리나라 꽃 같고 외국 꽃은 외국 꽃 같고 그 나라. 단풍도 다르죠. 예. 단풍. 토론토는 단풍이 좋잖아요. 예, 너무 거기는 아름다워요. 단풍 좋아요. 예쁘죠. 예. 진짜. 김영광 씨가 이제 네. 그 강연 기획을 한다는데 강연 기획은 우리가 말 잘하는 분 막 어떻게 막 재밌게 하는 것보다도 네. 어찌 보면은 박승천 씨 같은 분이 강연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네.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예, 저희 그래서 고민 상담 해주는 강연도 예, 진행을 하고 꼭 있습니다. 고민 상담보다 꽃 네. 이야기를 하고 야생화 네. 얘기를 하면서 좋죠. 연만 이렇게 많은 거니까 끝나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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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네, 잘 한번 잘 만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잘만 저는 오늘 꽃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. 사람들은 모두 꽃을 좋아합니다. 그런데 이 꽃은 특이하게도 꽃이 사람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와서 꽃을 피웁니다. 아파트 화단이나 공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요. 심지어 무덤에까지 찾아와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꽃은요, 우리나라에 자라는 식물 중에서 종류가 가장 다양하다는 제비꽃입니다. 저는 이 제비꽃을 학창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. 학교가 끝나고 성큼성큼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. 골목길 어귀에 보랏빛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. 소박하지만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 자태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그렇게 저는 제비꽃을 사랑하게 됐고 이날 이때까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. 제비꽃을 부르는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. 이른 봄에 강남 같던 제비가 돌아올 때 핀다고 해서 제비꽃이라 부르고요.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노락질을 하러 올 때 피는 꽃이라고 해서 오랑캐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. 아이들이 꽃을 걸고 당기기 놀이를 하는데 그 모습이 씨름하는 것 같다고 해서 씨름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. 키가 작다고 안전뱅이 꽃이라고도 합니다. 이렇게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참 사연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. 사람들은 그 도시를 만들면서 아스팔트로 도로를 깔고 콘크리트로 건물을 세웠습니다. 원래 도시에 살던 나무와 풀들은 모두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. 그러나 제비꽃만이 사람을 찾아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. 한평생 우리나라 그 식물을 연구하신 박사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? 이렇게 했더니 그분 역시 제비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비꽃은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. 내가 가는 거리마다 이르는 곳마다 꽃이 피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사람과의 관계를 제비꽃에서 배웁니다. 저도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사랑만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도 이젠 상대방을 사랑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제비꽃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이것이 제가 제비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.
제가 자란 고향 마을에는 복사꽃이 많이 피었습니다. 마을 앞에는 강이 흐르고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다리를 건너면 산비탈이 온통 복숭아 밭이었습니다. 한 번은 그 복서나무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만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강둑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버드나무 꼭대기에는 부엉이가 앉아 있었습니다. 부엉이가 무서워서 나무 아래를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.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숨어 있으려니까 흰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여우가 변신을 하고 나올 것 같기도 했습니다. 숨을 죽이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동네 형과 어른들이 강 건너에서 남포불을 들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왔어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 이 노래를 들으면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납니다. 그때는 참 무섭고 아픈 기억입니다. 아름다운 건 한편으로는 아픈 경험입니다. 이 노래에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복사꽃 피던 계절에 있었던 이야기, 친구와 맺었지만은 지키지 못한 아쉬운 약속이 생각납니다. 최무룡의 외나무 다리입니다. 즐거웠던 왜